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온라인 이커머스 셀러 이제 창업을 했죠. 창업을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양한 상품들을 팔았어요. 한동안은 매출이 좀 나오고 돈이 좀 됐죠. 뭐 매출이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한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정도 매출이 나오면 수익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20% 정도까지는 수익을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매출을 내면 한 1천만 원을 버는 거더라고요. 와, 그럼 되게 많이 버는 거네요. 그랬더니 매출이 등락폭이 심한 거예요. 5천만 원일 때도 있지만 1천만 원일 때도 있는 거예요. 1천만 원 벌면 20%면 200만 원 가져가는 거고 5천만 원이면 1천만 원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려고 하니까 혼자 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썼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무실, 좁다란 사무실에 두 명이 이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 매출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가져가면서 지금 월급 주는 것도 됐다는 거죠. 근데 매출이 꼬부라지니까 지금 월급을 못 주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뭘 하냐고 봤더니 퇴근하고 저희 쿠팡의 물류센터에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지금 월급 주는 거예요. 그 생활을 몇 달을 하다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대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내 돈 벌려고 지금 창업해가지고 아주 작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하다 보니까는 이 사업을 창업해가지고 하는 나는 돈 못 가져가고 옆에 있는 저 친구 월급 주겠다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와가지고 메꾸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대요. 매출은 좀 적더라도 혼자 하고 혼자 돈 벌 수 있는 범위까지로 이렇게 좀 재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가까이에서 본 이제 사례인 거고, 그 외 나머지 사례들은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일들인 거죠. 가게를 했는데 월세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월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돈은 없는 거죠. 근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재료 장만하고 재료 손질하고 또 장 봐와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뻔히 정해져 있고 손님들 더 오게 하려고 하니까는 재료 퀄리티를 낮출 수는 없고 엄청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쉬면서 일했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겨우 100만 원, 150만 원 이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너무 많은 거죠. 너무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흔히 프랜차이즈 이렇게 창업해가지고 좀 여유롭게도 돈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1인 사장으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가게들도 되게 많더라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사방에 도처에 치킨집은 차고 넘치죠. 그 치킨집이 결국 쉽냐고요. 절대 쉽지 않죠. 근데 그보다 더한 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너무 많이 망하고 또 새로이 또 들어서고. 알던 제 후배는 커피숍을 했어요. 커피숍을 해서 그냥 자기가 만든 감옥에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갇혀 있는 거죠. 나중에 들였던 돈들 다 날리고 인테리어 비용 그냥 날리고 각종 비품들 살 때 들였던 돈 다 날리고 보증금 일정 부분 다 회수 못하고 권리금은커녕 들어온 사람한테 월세를 대려서 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권리금을 감당하고 겨우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닌 거죠. 너무 많은 거죠. 씁쓸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해서 거리로 내몰리면서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그 자영업이 되려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씁쓸한 거죠. 지금도 창업자들, 뭐 퇴직자들의 퇴직금들을 빼먹겠다고 하는 창업사회가 기성을 부리고 프랜차이즈라고 해가지고 장밋빛을 보여주는데 막상 해보면 답이 없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심한 거죠. 프랜차이즈 참 말은 그럴싸한데 그 가맹점 만들어가지고 가맹점 뭐 점주들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돈 빼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는 돈을 버는데 점주들은 더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움직여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 예전에 이제 그 대형 할인점에서 이제 스포츠 관련 이제 MD 바이어 생활할 때 이제 동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매장 관련해 가지고는 샵 이렇게 입점해 가지고 그 샵 운영해 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제일 돈 버는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분들만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애환이 있더라고요. 공사 대금을 자기들은 공사한 인부들한테 바로 줘야 되고 그 대금 공사 인테리어 비용은 그 이제 오더를 준 사람한테 나중에 받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뭐 목수 아니면 뭐 이렇게 공사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인부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임금 지급을 이제 1단위로 계속 이렇게 해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억지 부리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측정을 했는데 뭐 어떤 가구로 어떤 식으로 하기로 사전에 이제 설계 같은 거 도면 가지고 컨펌을 해 놓고 막상 이렇게 매장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그것도 갑질일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참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뭐 다들 쉽지 않더라고요. 누가 제일 돈을 버냐 했더니 그 브랜드 본사, 뭐 프랜차이즈 본사, 그들만 돈을 벌고 나머지들은 되게 어렵더라는 거죠. 대형 할인점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점포에서는 200만원, 250만원 밖에 못 버는데 딱 봤더니 스포츠 브랜드 샵 하는 점주를 봤더니 계산해 보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월 매출이 한 2,000, 2,500이 나와요. 50% 수익이 뭐 10만원짜리 팔면 5만원이 자기 수익이래요. 그래? 2,500만원 나오니까 1,250만원이 수익이네. 계산이 두드린 거예요. 1,250만원에 그래 대형 마트에 줘야 되는 수수료 그래 뭐 15% 이러니까 한 200만원 안 되는 거예요. 1,250만원에 그래 수수료 200만원 떼고 1,000만원 남네. 직원 인건비 150만원 2명 떼면 700만원. 각종 공과금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빼면 100만원 빼고 그래도 600만원이 남네. 와 이거 대박이네. 내가 그냥 대형 할인점에서 3년 일할 돈을 이거 하면 1년 동안 버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놓치는 게 있는 거죠. 처음에 초기에 할 때 인테리어 비용 3, 4천, 5천만원 그냥 들어가는 비용. 이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24개월로 해서 그 감가상각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버는 돈으로 이제 메꾼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4,800만원 들었다라고 하면 월 200만원씩을 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전에 1250 매출 2,500만원 했을 때 1250만원 버는 거에서 아까 600만원 남는 게 아니고 200만원 까면 얼마다? 400만원 남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월 매출이 2,500이 나왔을 때 기준인 거예요. 2,500이 아니고 갑자기 매출이 1,500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1,500만원이 남으면 1,500만원 매출이 되면 수익이 750이거든요. 750이면 여기에 인건비 아까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200만원 빼보면요. 750에서 550 되죠. 인건비 300만원 2명 쓴다고 직원 2명 썼을 때 300만원 빼면 750에서 550 되는 거고 550에서 인건비 300만원 빼면 250 되는 거예요. 250에 각종 비용들 빼면 100만원 빼면 150 되는 거죠. 그냥
그냥 직장인으로 그냥 월급 받으면 200, 250만 원 버는 건데 이 스포츠 브랜드 샵 해가지고 매출이 2,500이 아니고 1,500 되는 순간 버는 돈이 150으로 급감하는 거예요. 또한 1,500이 아니고 매출이 1,000만 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 인건비를 자기가 돈 틀어와 돈 마련해 가지고 돼야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대형마트든 백화점이든 그 MT 개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5년, 10년, 20년 계속 쭉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 지나면 낡으면 또 갈아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또 드는 거예요. 제 아는 지인은 스포츠 브랜드샵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럼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는 돈을 그때 다 꼬라박는다고 얘기해요. 그걸 한 10년 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대요. 정말인가 하고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 건물에 1층에 스포츠 브랜드 샵으로 들어가서 돈을 번 거라는 거죠. 월세 안 냈구나. 가족이라 가지고 월세를 안 내가지고 남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씁쓸하죠. 자영업에서 돈 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보통이 아닌 거죠. 왜? 한번 이렇게 본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노력하고 상관없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자영업 해가지고 안 되면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씁쓸하죠. 저도 이제 동네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 되게 젊은 청년들이 가게를 하는 경우를 봐요. 뭡니까? 야채 가게도 하고 치킨집도 하고 피자집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되게 다양한 업종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면 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가게는 몇 년을 버틸까? 저 가게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몇 년 할 수 있을까? 3년 뒤에 5년 안에 봤을 때 없어지는 가게가 태반이에요. 또 없어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인테리어로 또 다른 업종으로 또 누군가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씁쓸한 거죠. 저렇게 쉽지 않게 들어올 때는 저렇게 철거하고 씁쓸하게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장밋빛 꿈을 안고 들어왔을 텐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튕겨나나라는 생각하면 씁쓸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소실적에 어렸을 때 이제 가게를 한 2번 했죠. 폭망이죠. 폭망. 안 쉽더라고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자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죠.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던 그 직원 월급 주려고 제가 알바했던 그런 일이 현실이었던 거죠. 직원 월급 150만 원 주려면 제가 따로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 월급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디서 자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한둘이겠냐고요. 엄청 많을 거라는 거죠. 참 씁쓸하죠. 그래서 대려 요즘에 음식 배달하거나 아니면은 그 물류센터에서 몸을 써서 일하는 게 되게 고되고 힘든데 적어도 그분들은 자영업하면서 혼자 1인 사장으로 일하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참 씁쓸한 얘기죠. 되게 황당한 얘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겪는 현실이더라고요. 6개월 만에 2억을 벌었어요. 가게를 자영업을 해가지고 포르쉐도 사고 렌지로버도 사고 수입차를 5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 취해서 현혹돼가지고 함부로 뛰어들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보면 도처에 저 가게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 월세는 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 가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브랜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를 간다. 그 지역에 있는 그 골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는 가게에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죠. 저기 대기업 제조사의 체인점보다 개인이 하는 젊은 20대 30대 청년이 하는 새로 창업해서 하는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게를 조금 더 이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기업 브랜드
제품보다 중소기업, 그러니까 창업하신 분들, 그리고 골목 상권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는 가게를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죠. 이왕이면 치킨도 브랜드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상품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고 그들의 물건들을 사줘서 우리 이웃들의 매출이 늘고 이웃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 거죠. 대기업 재벌가들의 주머니가 이렇게 빵빵해지는 것보다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게끔 우리가 소비할 때도 좀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뭐 대기업을 뭐 혐오하거나 뭐 폄하하거나 뭐 대기업 종사하는 그 무수히 많은 뭐 임직원분들에게 피해를 주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저 또한 소시민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그리고 프랜차이즈보다는 그래도 개인 소상공인이 하는 그런 가게들을 그런 자영업 매장을 좀 더 이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하시는 무수히 많은 그 자영업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응원과 그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일하고 계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절대로 건강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